스쿨. 네, 2026 대비 일반 사회 대장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시경제학 개강인데요. 미시경제학 일단은 먼저 커리 먼저 한번 보고요. 작년에도 강의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찍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뭐 법학개론, 미식, 거시, 경제, 사회문화 거의 다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출제가 돼서 기분은 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번 도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네. 어 이제 먼저 1월 달, 2월 달 강의 먼저 한번 커리 한번 보고요. 기본적으로 8주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 6, 8 48 시간. 48 시간인데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까지 작년에는 기출을 떨어뜨렸는데 올해는 기출을 같이 합쳐서 이것이 한 80% 정도의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8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웬만한 시험은 우리 기본 강의, 기본서에서 출제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용사회는 되게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입시학원에서 임용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넓이와 깊이가 폭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 선생이 굉장히 희소한데요. 희소한데 그러나 또 희소한 이유는 또 두 가지가 있겠죠. 돈이 안 되니까 안 넘어오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어 1 월, 2월 강의는 월화에 미시경제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금에 하루 쉬고 목금에 정치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 시부터 10시 요 사이에 있겠고요. 이것은 기본 이론 6 월까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48 시간에서 수강료 이런 거 빼고 많이 할인돼서 나갈 거예요. 뭐 나갈 거니까 뭐 수강료 부담은 그렇게 크지. 여러분이 한번 과외를 해 봐요. 다르죠. 네. 그건 뭐 그렇고요. 100% 저자 직강이 되겠습니다. 연간 강의 계획 먼저 한번 보고요. 1 월, 2 월이 미시고요. 3 월, 4 월이 거시고 아마 요렇게 패키지가 될 겁니다. 5, 6월이 5 월, 6 월이 법학개론 이건 월화 커리입니다. 월화 커리큘럼이고요. 화목의 커리큘럼은 정치학,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 그러면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문제까지 6월 달까지 딱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7, 8, 9월 3 개월 동안에 우리 지스쿨의 하이라이트 심화 문제 프리특강 그다음에 실전 파이널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때는 행정고시가 만 35 세까지 또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행정고시를 5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때가 아마 만 34 살이었을 거예요. 2 차에서 0.01 여러분 그때 그 당시가 이제 김영삼 막 대통령 되면서 작은 정부하면서 원래 행정고시 인원이 250 명이었는데 그다음에 175 명을 뽑는 해에 제가 176 등을 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이루면서 굉장히 많이 한 3 년을 방황을 했어요. 이제 35 세면 이제 내가 인생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뭐 오늘날 이렇게 강의하는 그 원천은
이때 고시 공부했을 때 제가 선택한 선택 과목하고 우리 일반 사회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스쿨에서 7년 차니까 어느 정도 뭐 이제 레벨은 올라왔다고 보고 그리고 자 그러면서 최상위 레벨의 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우리 임용은 그보다 약간 좀 난이도가 낮습니다. 로우 레벨이 낮아서 어떤 그러면서 시험 문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완전히 100% 100% 음 거의 맞춘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영역을 거쳐서 연결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하지만 어때요? 조금 여러분 듣다 보면 한 2 교시 3 교시쯤에는 사회과 교육론 내용들을 다들 연결시키면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와 주고 복습 정도는 3번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3번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12 시간 강의거든요. 기본 이론은 6 월까지 12 시간을 3번 듣기는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번 정도는 널뛰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석으로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또 여러분 나름대로 요점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5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우리 또 김 선생이 가르친 내용하고는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실제 증명하는 시간을 이 샘플 강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거시에서는 12점이 나왔는데 이 경제학이 가성비가 굉장히 나빠요. 자, 4점 곱하기 세 문제 요렇게 나오고 있고 어떠다가 2점짜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14점 아니면 12점 또 많을 때는 16점 그런데 지금은 거의 12점, 14점으로 거의 지금 한 2-3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걸 안 해야 되느냐? 우리가 100점 만점 중에서 20점은 교육학 논술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전공사회가 80점인데 극강의 난이도를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경제학과 법학 개론인데 경제학과 법학 개론을 경제학을 건너뛰면 예를 들어서 법학 개론 경제학에서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틀려버리면 굉장히 합격하기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거의 80점 커트라인이 뭐 조금 지자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80점 넘기는 그런 점수에서 뭐 10점, 뭐 15점을 손해 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성비가 나쁘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경제학을 모르고는 여러분이 인기 있는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잘해서 이것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다 맞추면 엄청나게 합격권에 근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학개론과 경제학을 다 맞췄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는 변별력이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교재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여러분이 극복을 하면 합격권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미시경제학에서 2문제, 거시경제학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 전공 A 12번 문제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우리가 저하시장 실패 쪽으로 가면 외부 불경제 효과에서 생산의 외부 불경제 효과, 소비의 외부 경제 효과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2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압도적으로 생산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9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요 문제는 없어요. 우리 임용시장에서 이 지문이 없습니다. 소비의 외부 경제 효과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샘플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어쩐 일인지 실전 파이널 6회에서 3번에다가 이걸 꽂아 놨어요, 제가. 자, 3번에서 꽂아 놨어요. 3번에서 꽂아 놨는데 소비의 외부 경제 효과. 너무 샘플이 희귀해서 제가 이것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 문제를 출제를 했어 봐요. 봐요. 어느 기업의 X제 생산에 대한 공급 함수와 수요 감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기울기가 플러스면 공급 함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수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외부 편익이 발생한다. 외부 편익이 발생한다. 지금 뭐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킬러 문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이 기업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최적 생산량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정부가 X제를 최적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보조금이 X를 구하시오. 이것이 제가 놨던 파이널 모의고사 3번, 6회 3번 문제였고 외부 한계 편익은 굉장히 많이 우리 경제학 221페이지에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후생 손실은 굉장히 많이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후생 손실은 굉장히 많이 다루는 문제가 돼요. 많이 다루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교육시장은 완전 경쟁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 경쟁이다라고 한다면은 PMC 조건에서 어, 어때요?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면 여러분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한번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들으면 진도 따라가면서 들으면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공급 곡선이 하나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MB 곡선, 이것도 MB 곡선입니다. MB 곡선으로 이것이 MB 곡선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PMB고요. PMB고요. 이건 SMB고 그다음에 이것은 PMC 이퀄 SMC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다룰게요.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 소비의 외부 경제 효과구나. 공급 곡선이 두 개면 생산의 외부 불경제 효과구나.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샘플이 드물어서 거의 10% 지분 생산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90%로 출제가 된다면 이것은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게 났어요. 올해 이게 났어요. 교육의 가격이고 수량이고 수요 공급이고 사회적 한계 편익은 언제나 이겁니다. 따라서 어때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답이 실제로 여기에서 들어갈 답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PMC, PMB에서 결정이 여기서 생산이 이렇게 4만큼을 생산을 하게 되고 4만큼을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SMB, SMC는 실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량 오고 실제로 소비량 온데 과소 생산이죠. 그렇죠? 네, 과소 생산이 됩니다. 얼만큼 과소 생산이 돼요? 1만큼. 단위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 만이면 만, 천이면 천. 자, 1만큼 과소 생산이 됨으로 인해서 요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을 일으켜요. 네,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수직으로 쫙 올렸을 때 어떻게든 생기는 요 삼각형이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 자증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 사증 손실. 우리는 어때요? 후생 손실로 제가 많이 해요. 그렇죠? 네, 후생 손실로 우리는 거의 제가 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후생 손실의 크기를 구하시오. 후생 손실의 크기시오. 2분의 1. 후생 손실의 크기 2분의 1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맞죠? 2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1. 예? 이제 단위는 어떻게? 네. 그럼 뭐 후생 손실의 크기. 그다음에 어때요? 네. 그러면 자, PMB에서 EMB가 지금 뭐야? 이것이 바로 소비의 외부 경제 효과입니다. 그러면 자, 이만큼을 자, 더 생산을 해줘야 돼요. 이만큼이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만큼 뭐야?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어때요? 균형점에서 이만큼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전공 A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지금 그때 가서 다시 할게요. 네, 아직 여러분들이 용어를 처음에 우리 경제학을 들으시는 분들은 용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 문제는 임용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CPA에서 넘어온 문제예요. 이건 봐요. 2025 임용기출 전공 B의 11번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였죠. 자,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파이널 3회 7번에서 다뤘어요. 파이널 모의고사 3회 7번에서 한번 이거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제가 한번 다시 2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윤극대화로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PMC고 이윤극대화 PMC죠. 기업들의 장기 비용 함수와 시장 함수. 그냥 C로 있으면 이게 뭐야? 총비용입니다. 자, LC 토탈입니다. 요 T는 자, LAC. 자, TCAC 이렇게 하는 거예요. TCAC. L은 장기란 뜻이고요. 그러면 자, 어때요?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평균 비용 함수를 구해야 돼요. 모든 시험 문제는 어때요? 3차식을 주고 2차식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란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제 눈에요. 이게 제 눈에 굉장히 특이해서 이거 내면 어차피 뭐 파이널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화 문제 풀이반에서는 변별력 가지고 좀 주류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을 다뤄야 되거든요. 제가 3년 전부터 그 킬러 문항을 다뤘어요. 그전에는 시험이 좀 쉬우니까 쉽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한번 차별화를 시켜보자. 그러면 이 킬러 문항에 제가 안 그래도 수준 높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시키면서 올해 히트친 거예요. 올해. 그러면 이것을 Q로 나누면 AC가 됩니다. AC는 어떻게 됐어요? Q로 나눴으니까 2분의 Q 플러스 Q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수요 함수가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자,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어때요? 이것을 미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미분을 하면 왜냐면요. 이것이 요렇게 지금 여백이 없어서 2분의 Q는 2분의 1 Q니까 이런 직선이고요. Q분의 8은 이런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럼 최저점을 구하려면 어때요? 최저점은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미분해서 0으로 하는 값이죠. 그렇죠?
미분에서 0으로 하는 값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미분에서 0으로 하는 값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숫자는 없어지기 때문에 q분의 18 2q, q분의 숫자 2분의 q 똑같은 문제예요. 이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q 플러스 8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승. 그쵸?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1이죠. 툭치면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q의 마이너스 1이니까 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요. 2분의 1 마이너스 q의 제곱분의 8은 0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니까 q의 제곱은 16해서 q는 4, 1, 4분면에 그려지니까 q가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4가 되고 여기 때 그때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 최저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할 때 먼저 봐요. AC는 제가 그러면서 이 2분의 Q로 할게요. Q를 나눴으니까 2분의 Q 플러스 Q분의 8.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미분한 거 여러분이 잘 이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최저점이 언제나 얘가 같을 때다. 얘가 같을 때다. 자, 2분의 Q 이퀄 Q분의 8. 그러니까 Q의 제곱이 8이 16 따라서 1, 4분면이니까 Q는 양수가 돼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것은 어때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면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문제. 그러면 어때요? 평균 비용이 그쵸? 자, 어때요? 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그 구간을 우리는 뭐야? 규모의 경제 그러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그렇죠. 그럼 규모의 경제니까 자, 규모의 경제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 그러면 이 최저점이 어디냐요? 이 최저점 어디냐? 그렇죠. 이거 봐봐요. 이것도 여러분 뭐야? 자, LC가 주어졌죠. 평균 주어졌죠. 그러면 자, Q분의 18은 이거 EQ, EQ, EQ의 제곱은 18, Q의 제곱은 9, 1, 4분면에 따라서 Q는 이제 소문자 Q가 3 돼서 3.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눌러가네.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3이 되는 3. 자, 3. 자, 그러면 뭐야? 자, 개별 기업은 생산량이 3이에요. 그러면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비용이 계속 내려오니까 여기가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Q를 3을 AC에 집어넣으면 Q3을 3분의 18이니까 6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니까 해서 14가 되겠죠. 네. 그때 가격은 14가 되는 거예요. 자, 14. 집어넣으면 뭐야? Q가 구할 수 있고 공장이 몇 개 존재하느냐? 이것은 어떻습니까? 120개 존재하겠죠. 한 개 기업이 3개를 생산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틀렸을. 거시경제도 똑같습니다. 네, 법학개론 똑같아요. 지금 정치학 보고 있는데 정치학이 아, 학생 수가 적고 그렇지만 아, 출제위원들은 우리 책은 정석으로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어때요? 우리 교재를 쪼끔 선호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출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패턴으로 나왔던 기억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비스무리하게는 나왔지만 뭐 똑같이 대놓고 이렇게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어 합격이 중요하면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수업 내용하고 실제 시험 문제하고 일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스쿨이 올해 1 등을 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올해는 좀 의욕적으로, 네, 뭐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는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시경제학 시작하면서 샘플 강의는 기출문제, 제가 웬만하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샘플 강의를 합니다. 샘플 강의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경제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